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간임대 여사장입니다. 오늘은요, 평소에 저한테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쉐어하우스, 에어비앤비, 그리고 단기임대 33M2 이게 이제 뭔지 모르겠다. 여기 지금 보면은 33M2라고 적어놨는데 요즘 단기임대라는 거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쉐어하우스와 33M2와 에어비앤비가 도대체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세 개가 어떻게 다른 거냐, 뭐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것들을 많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한번 총 정리해드리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뭐 어떤 것들을 알아볼 거냐면 쉐어하우스, 33M2 그리고 에어비앤비의 수익 구조, 어떻게 수익을 버는가, 임대 형태, 내가 고객님들한테 어떻게 빌려주는가, 어떤 단위로 어떤 기간으로 빌려주는가, 수익성, 수익이 제일 높은 건 무엇인가, 운영하는데 난이도가 높은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이 쉐어하우스나 33M2나 에어비앤비나 전부 다 구조가 동일해요. 어떤 구조냐면 이 구조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내가 어떤 한 집이 있어요. 이 한 집을 빌립니다. 이걸 임차한다 그러죠. 내가 빌려요. 뭐 예를 들어서 얼마에 빌릴까요? 한 1000에 100 정도에 이렇게 빌렸다고 칩시다. 지금 쉐어하우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쉐어하우스의 수익 구조가 이제 다른 것들과 똑같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일단은 이 친구가 요 1000만 원이라는 보증금이 사업 투자금이죠. 내 사업 투자금이고 그리고 100만 원이라는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생긴 겁니다. 근데 난 여기서 얼마를 남기고 싶어요. 나는 여기서 얼마를 남기고 싶냐면 나는 한 지점당 100만 원 정도 남았으면 좋겠어. 나는 한 지점에 100만 원이 남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고정비 요거 빼고 뭐 관리비 이런 것들을 일단 제외를 해보자고요. 이 고정비에다가 내가 원하는 수익 요거를 더 해보죠. 그러면 200만 원이잖아요. 그럼 나는 필요한 매출이 얼마예요? 필요한 매출이 200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죠. 근데 실제로 여기다가 관리비랑 뭐 이런저런 기타 잡비용이 좀 들어갈 테니까 소모품 비용 같은 게 들어가겠죠. 플러스 알파로 이제 좀 더 필요하게 되겠죠. 어쨌든 매출이 200만 원 정도가 나오면 내가 빌린 월세를 제외하고 100만 원을 가져간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쉐어하우스는 보통 몇 명을 모집하나요? 3명에서 5명 정도 모집을 합니다. 그럼 5명 기준으로 한번 해보죠. 이 쉐어하우스를 5명이서 함께 사는 쉐어하우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쉐어하우스는 5명이서 이제 사니까 내가 매출 200만 원 정도만 내면 되잖아요. 그럼 한 명당 얼마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40만 원 정도 받으면 되겠죠. 한 명당 40만 원씩 내가 5명을 모집하면 되겠구나. 자, 요런 구조로 이루어지는 게 쉐어하우스의 수익 구조예요. 요게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33M2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오피스텔이나 뭐 빌라나 뭐 어쨌든 뭔가 하나를 임차를 하겠죠. 1000에 100에 빌렸다. 근데 나는 33M2에서는 한 60만 원 정도만 남겨도 나는 만족해. 그러면은 내가 매출 얼마를 내야 돼요? 한 160만 원 좀 플러스 정도 남겨야겠죠. 관리비랑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160만 원을 남겨서 매출 160만 원을 남겨서 고정비 100만 원을 제외하고 뭐 관리비도 빼고 그래서 60만 원 남은 것들을 가져가는 구조.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죠. 에어비앤비는 하루 단위로 빌려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돈을 받아가지고 매출을 나왔죠. 거기에다가 월세, 내가 내는 월세죠. 내가 내는 월세를 빼고 남은 것들이 이제 나의 순수익이 된다. 요런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쉐어하우스, 33M2, 에어비앤비 각각 임대 형태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내가 임대 형태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고객님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빌려주게 되느냐. 요거를 한번 알아보면 쉐어하우스는 한 5명 정도, 3명에서 5명 정도가 뭐 아파트나 좀 오래된 빌라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2인실 하나 있고 뭐 1인실이 2개 있을 수 있고요. 그럼 4명이서 살겠죠? 뭐 2인실 2개, 2인실 2개에다가 1인실 하나 하면은 5명이서 사는 거고 뭐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임대 형태가 몇 개월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몇 개월 단위로 이루어져요. N이라고 쓴 겁니다. 뭐 3개월이든 좋고요. 보통 3개월이나 4개월 또는 뭐 6개월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계약을 하게 돼요. 저는 항상 이제 6개월만 계약을 하는데 그래서 쉐어하우스는 이렇게 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3M2는요 이 단위가 개월 단위가 아니라 여기는 주 단위가 됩니다. 주 단위로 계약을 하게 돼요.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요 33M2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2주에서 한 6주 정도로 해가지고 계약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는 임대 형태가 어떻게 되죠? 임대 형태가 사실 이거는 하루 단위죠. 자, 하루 단위로 이렇게 빌려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일주일 이상 거주하는 고객만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이렇게 하루 단위로 이제 빌려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봤을 때 이거는 같은 공간이죠. 지금 같은 공간이라고 해볼게요. 같은 공간을 얘는 좀 큼지막하게 쪼개고 있죠. 얘는 큼지막하게 쪼개고 얘는 조금 더 세밀하게 쪼갰고 얘는 더 세밀하게 쪼갰죠. 얘는 개월 단위, 얘는 주 단위, 얘는 하루 단위니까. 그러면
당연히 같은 공간을 많이 쪼개서 쪼개 팔수록 돈을 더 많이 벌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익성으로 봤을 때는 얘가 이제 3등이고요. 그 다음에 33M2가 2등이고 에어비앤비가 1등입니다. 수익성으로는 이제 에어비앤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운영 난이도를 한번 보자고요. 운영 난이도. 얘는 매일매일 있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있다 보면 청소를 매일 해야 되죠. 청소를 매일 해야 되잖아. 사람을 매일 구해야 돼. 그리고 입퇴실 안내도, 입실, 퇴실 안내도 매일 해야 돼. 요게 단점이죠. 근데 33M2 같은 경우에는 뭐 입퇴실 안내를 그때그때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몇 주 단위로 들어온다 그랬죠? 2주에서 거의, 그러니까 주 단위로 들어오니까 거의 2주에서 6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그냥 평균적으로 3주라고 쳤을 때, 평균 3주라고 쳤을 때 3주에 한 번만 입퇴실 문자 보내드리면 되고 3주에 한 번만 청소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 자기가 가서 청소해도 돼요. 한 2시간 정도면 끝나거든요. 인건비를 벌 수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거는 한 2주에 한 번 정도, 2주에 한 번 정도 청소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2주에 한 번 정도 입퇴실 문자를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2달짜리 손님, 그러니까 33M2로도 2달짜리, 3달짜리 손님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렇게 들어온 손님은 사실 내가 3달 동안, 2달 동안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죠. 쉐어하우스는 뭐냐면, 쉐어하우스는 사실 이 개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내가 거의 한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한 번씩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6개월 단위로 입실이나 그 다음에 퇴실 절차를 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조금 더 하나 있는 게 뭐냐면 33M2 같은 경우나 에어비앤비는 그냥 관리비가 나오면 내가 그냥 관리비를 내면 되잖아요. 근데 이 쉐어하우스는 저는 이렇게 운영해요. 저는 관리비를 제가 내지 않고 그 안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 N분의 1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N분의 1을 하는 정산 뭐 그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 얼마 안 걸려요. N분의 1. 자, 요렇게 적어봤는데 여러분들이 딱 느끼시기에는 운영 난이도가 가장 낮은 게 뭐예요? 얘예요, 얘. 쉐어하우스가 당연히 수익성이 적은 대신 운영 난이도가 낮은 거고요. 운영 난이도가 낮다. 3등. 그 다음에 33M2가 딱 중간이고, 그리고 에어비앤비가 1등이라는 거죠. 운영 난이도가. 너무 높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쉐어하우스, 그리고 33M2, 에어비앤비 중에 무엇을 많이 하고 있을까요? 이 33M2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저는 33M2를 많이 하고 있냐면 이게 딱 중간이라서 그래요. 임대 형태도 주 단위로 빌려줄 수 있어서 수익성도 적당하고 운영 난이도도 적당하고, 제가 지금 8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8개 지점을 관리하는데 하루에 채 10분이 들지 않습니다. 얘는 그냥 아예 안 들어요, 시간이. 얘는 그냥 까먹고 있어요, 평소에. 얘는 평소에 까먹고 있고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산해 줄 때 5분에서 10분 정도 일하는 것밖에 없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루에 10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 투자해서 8개 지점을 모두 운영하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에어비앤비를 했다면 그러지 못했겠죠. 그래서 저는 33M2를 추천을 드리고 에어비앤비를 조금 좀 추천을 드릴 수 없는 이유가, 사실 얘는 오피스텔에서 하면은 얘는 불법이죠. 맞아요. 사실 외도민을 내면은 불법이 아니에요. 외국인 도시 민박업이라고 하죠. 그 사업자를 내고 할 수 있으면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한 뭐 6% 정도라고 할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96%의 에어비앤비가 전부 다 불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현실적으로 이 외도민 사업자를 받아가지고 오픈을 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외도민 사업자를 그 집에 내려면 그 집주인이 허락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 집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거를 딱히 달가워하는 집주인은, 여러분들 한번 집주인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별로 없겠죠. 네, 그래서 조금 힘들고, 그래서 에어비앤비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서 저는 에어비앤비는 이제 창업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진 않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본인이 정말 지금 수익이 좀 급하고 불법적인 요소를 자기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뭐 에어비앤비는 수익성이 확실한 사업인 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에어비앤비는 일단 제외를 하고요. 이건 제외를 하고 쉐어하우스와 33M2를 비교해 놓고 보자고요. 그럼 봤을 때 쉐어하우스가 지금 수익성은 좀 낮은데 얘는 아예 신경을 안 써도 되잖아요. 그죠? 얘는 그냥 거의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러면 쉐어하우스가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 운영 난이도는 얘가 낮아. 그러니까 얘랑 비교했을 때 운영 난이도는 얘가 더 낮단 말이야. 근데 오픈하기까지, 그 창업을 하기까지의 난이도가 있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부를까요? 파란색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거를 맨 위쪽에다가 창업 난이도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자, 창업 난이도라고 했을 때 창업 난이도가 이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높냐면 얘가 가장 높습니다. 창업 난이도가. 얘가 진짜 창업하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창업하기 어려운 건 얘가 좀 그냥 중간이고, 에어비앤비는 정말 창업하기 쉽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쉐어하우스가 진짜 창업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 일단 매물을 한번 구해보죠. 매물. 자, 매물. 무슨 매물? 요 임차할 매물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에어비앤비랑 똑같아요. 어떤 집주인이 누군가가 자기 집에 와가지고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겠대. 그거를 여러분들 허락해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집주인이라면. 저는 웬만해서 허락을 안 해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남들도 다 저랑 같은 마음일 거기 때문에 일단 이거부터가 하드하다. 정말 힘듭니다, 이거. 이거 임장 다녀보신 분들만 알아요. 정말 이거 매물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했어요? 구한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 33M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에서 하기 때문에 이미 인테리어가 거의 다 돼 있어요. 풀옵션을 구하기 때문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빌라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옵션이 막 들어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빌라에서 하면은 막 벽지나 이런 것들이 되게 해져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내가 인테리어를 해야 돼. 인테리어 공사 업체를 불러가지고. 자, 매물을 찾았어. 그 다음에 인테리어까지 해야 돼. 자, 인테리어 해야 되고요. 인테리어 하고 나면은 집기 세팅을 해야 되죠. 집기를 세팅하는데 몇 인분을 세팅해야 돼요? 3명에서 5명 정도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인분 정도 세팅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침대를 5명 거를 세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5인짜리를 세팅해줘야 돼요. 근데 33M2는요? 33M2는 몇 명 들어와요? 1명에서 2명 들어오죠. 그러니까 퀸 사이즈 침대 그냥 하나만 놔주면 돼요. 얘는 그냥 거의 내가 자취방 꾸민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거의 막 하루 만에 끝나요, 물품 세팅이. 근데 얘는 일주일 내내 해야 돼, 물품 세팅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래, 물품 세팅까지 다 했단 말이지. 33M2는 모집을 어떻게 해요? 고객 모집을? 그냥 33M2 어플, 33M2 플랫폼에 그냥 등록하기만 하면은 알아서 모집이 돼요. 쉐어하우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쉐어하우스는 고객 모집을 블로그에도 올려야 되고요. 피터팬에도 올려야 되고요. 각 주변에 있는 대학교 커뮤니티에도 올려야 되고요. 그리고 또 방 보러 오면은 그것도 보여줘야 되고요. 33M2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에어비앤비랑 어느 정도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쉐어하우스가 창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한 번만 창업해 놓으면 난이도는 쉽다. 운영 난이도는 쉽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 쉐어하우스 몇 개 했어요? 제가 쉐어하우스 2개 하고 그리고 33M2 지금 8개를 해봤어요. 33M2는 유지 중이고 쉐어하우스 2개 중에 하나는 제가 급한 사정이 있어서 팔았습니다. 제가 왜 쉐어하우스와 33M2 중에 33M2에다가 많이 집중을 했을까요? 개수를. 왜냐? 제 포지션을 보면 항상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의 진심이 나오잖아요. 저는 33M2를 좋아합니다. 왜? 33M2가 효율적이에요. 효율적이어서 좋다. 네, 효율적. 여러분, 우리 효율적으로 돈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본업으로 할 거 아니잖아요. 공간 임대를 본업으로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죠. 효율적으로 적당히 시간을 들여서 최대한의 수익을 얻는 거, 그게 효율이잖아요. 그렇죠? 33M2가 제가 봤을 때는 효율이 가장 극대화된 현 시점에서의 사업인 게 분명하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서 쉐어하우스, 33M2 그리고 에어비앤비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다음에도 또 헷갈리는 게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또 칠판 앞에 뿅 하고 나타나서 정리하는 컨텐츠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은 오늘처럼 좋은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간임대 여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